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시인 김승희의 시집 희망이 외롭다 가져왔습니다. 표지 예쁘죠? 시인 김승희. 제가 좋아하니까 골랐겠습니다만은 오래전부터 시인의 시집들을 쭉 읽어왔습니다. 예컨대 왼손을 위한 협주곡, 이게 기억에 남고요. 달걀 속의 생 이라는 시집도 있습니다. 이 시집에도 달걀 속의 생 연작이 6편인가 7편이 실려 있어요. 6, 7, 이 두 편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이 시집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기억도 있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희망이 외롭다. 2012년에 간행된 시집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함께 보시죠. 이 시집 보면은 이 우리말 단어를 가지고 쓴 시들이 둘, 넷, 여섯, 여덟, 9편이 있네요. 하물며라는 말, 부디라는 말, 아직이라는 말, 어쨌든이라는 말, 임이라는 말, 이런 말이 있는데 뒤에서 한 편 더 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그래도라는 우리말을 가지고 재밌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천사 같은 김종삼, 박재삼, 그런 착한 마음을 버려선 못 쓴다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메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더 아름다운 피 묻은 이름. 그 가장 서러운 곳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누구나 다 그런 섬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 그대의 가슴 속의 따스한 미소와 장밋빛 체온. 이글이글 사랑의 눈이 부신 영광의 함성.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이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박수 치셔야죠. 잘 읽었죠? 잘 읽고 내용도 참 좋습니다. 그래도라는 말을 그래도라는 섬, 고유명사처럼 읽기도 하고요. 그래도라는 부사로 읽기도 하죠. 그렇더라도라는 부사로 읽기도 합니다. 이런 걸 두고 말놀이라고 합니다. 말놀이, 펀, PUN이라고 하죠. 이 말놀이가 정말 재밌죠. 우리들이 고통스러워도 함께 어우러지는 삶. 그죠? 그 가장 서러운 곳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누구나 다 그런 섬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이 뗏목에 올라서리라. 우리가 꿈꾸는 섬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워도 좋은 시가 아닐까요? 그래도 오늘도 리듬도 참 좋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다음 시 또 보겠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말들을 가지고 재미있는 시들을 쓰고 있다고요. 하물며, 부디, 비로소, 저기요, 이런 말들을 가지고 재미있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말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시죠. 아직이라는 부사입니다. 재밌습니다, 이 시도. 교통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교통사고까지는 아니고 타이어에 펑크가 난 모양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죠. 아직이라는 말 참 좋아. 자유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차선에서 빵빵 경문을 울리며 누가 소리친다. 저기요, 거기 타이어 빵꾸 났어요. 어디요? 저기. 어떤 타이어요? 운전석 아래 타이어 빵꾸 나서 움푹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타이어에서 바람이 새고 있다고 한다. 어쩐지 땅이 갑자기 푹 꺼지는 것도 같고. 어떻게 해요? 네? 아직은 괜찮아요. 조금 더 가다가 임진각 쪽으로 나가서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기다리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획 지나쳐 청년은 이제 저 멀리로 앞서 달려간다. 벌써라는 말에 비교해보면 아직이라는 말 너무 좋아. 아직 살아있구나. 벅차게 손목을 잡아보는. 아직이란 말은 무죄야. 아직이라고 말할 때 입천작 가득 활짝 일어서는 향기로이 넘치는 반원의 무지개. 아직은 더 갈 수 있다잖아. 풍경을 깨며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사랑의 번개. 타이어가 움푹 꺼져 벌벌 떨고 가면서도 머리가 시원하다. 아직이란 말. 이 아직이란 말을 발음할 때 우리 혀의 움직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이라고 말할 때 입천장 가득 활짝 일어서는 향기로이 넘치는 반원의 무지개. 아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움직이는지. 이 타이어가 펑크 났다고 알려주는 이 휙 지나쳐가는 청년의 마음도 참 곱죠. 임진각 쪽으로 나가서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기다리세요. 참 친절하죠. 아직은 괜찮아요 라는 말.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죠. 이 아직이란 말 귀한 줄 알아야죠. 네, 아직이란 말. 이런 시들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말이 지니고 있는 그 맛들을 길어 올리는 것도 시인의 몫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은 말들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도 시인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랑곳 없이라는 말입니다. 아랑곳 없이라는 말. 이 시 참 좋아요. 이 말고도 좋은 시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시집 한 권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 고르는 것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는 전혀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눈길이 가는 시에 주목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를 읽는 겁니다. 남들이 좋다니까 덩달아 좋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자기만이 발견하는 그 시집에서 발견하는 그 좋은 시들도 있어야겠죠. 이게 시집을 읽는 맛입니다. 아랑곳 없이라는 말은 어떤지 한번 보죠. 어떤 맛이 있는지. 결국 모든 시의 제목은 이런 것이 아닐까. 나는 이렇게 위독하다는. 이상은 그렇게 위독의 문학을 했다. 나는 이렇게 위독하다고. 김유정도 카프카도 그런 위독의 문학을 했다. 폭설이 가혹해지면 봉쇄 수도원처럼 침묵과 폐쇄의 자리가 된다.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극한의 맹지, 봉쇄 추위 속에 누워 100년 전쯤 태어난 이상, 김유정, 윤심덕, 백석들의 고독과 위독을 생각하고 있는데 멀리 제주도에서부터 수선화와 유채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샛노란 소식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수선화와 유채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혹한에도 아랑곳 없이 수선화가 무리지어 꽃을 피워 싱그러운 향기를, 제발 아랑곳 없이, 그런 말.
위독의 문학도 그런 최후의 경지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랑곳 없이. 폐결핵 3기에서도 심장에서 더운 김이 펄펄 나고 구름도 얼어붙은 차디찬 푸른 하늘에 링거병을 매달고 아랑곳 없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최후의 그런 말. 모든 시의 제목은 나는 이렇게 위독하다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의 호소가 아닐까. 그 고통 속에서도 아랑곳 없이 심장에서 더운 김이 펄펄 나는 그런 시를 쓰는 거죠. 그 예가 김유정, 카프카, 그리고 이상, 윤심덕, 백석 등등이네요. 이상의 위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위독에도 아랑곳 없이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있었죠. 아랑곳 없이. 여러분은 무엇에 아랑곳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독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말이죠. 네,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서울의 우울입니다. 서울의 우울 연작이 있습니다. 모두 17편입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예. 장자연의 꽃송이까지 참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의 우울 14, 혈액투석을 해주던 나무님이라는 작품 보겠습니다. 나무님이랬네요. 네, 나뭇잎이 아니면 나무님입니다. 혈액투석 아시죠? 정말 고통스럽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실제 그 병원에서 하는 혈액투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무님들이 우리의 혈액을 투석해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피를 거르고 바꿔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 나무님들이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광화문 앞에 서 있던 나무님들 다 어디로 갔나요? 사람마다 더러운 피를 갈려고 나무 아래 앉아 있던 혈액투석의 고요한 시간. 혈액투석을 해주던 늙고 점잖은 나무님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푸른 팔을 벌리고 우리를 부르던 풍성하고 우아한 님 다 어디로 갔나요? 오늘도 세상의 모든 위층은 변기 물을 내린다. 오늘도 국가는 변기 물을 내린다. 오늘도 자본은 변기 물을 내린다. 오늘도 거대 언론은 변기 물을 내린다. 오늘도 방송 상사는 변기 물을 내린다. 변기 물이 입, 코 속으로 들어가 핏줄로 섞여 들어간다. 핏줄을 따라 눈, 코, 입, 폐, 심장, 신장, 자궁으로 신속히 퍼져간다. 변기물로 넘어오는 음식, 변기물로 숨쉬는 폐, 변기물로 돌아가는 심장, 변기물로 잉태된 아이. 그 많던 좋은 나무님들 다 어디로 갔나요? 우리의 피를 혈액투석해주던 고요한 나무 선녀님들 다 어디로 갔나요? 누가 우리의 더러운 변기 물이 도는 혈액투석을 해주나요? 누가 우리의 더러운 변기 물이 도는 혈액투석을 해주나요? 특히 국가, 자본, 거대 언론, 방송 상사들이 이 변기 물을 내리면서 우리의 피를 더럽혔을 텐데 그 피를 누가 깨끗이 해줄까요? 이 피는 우리의 육신의 피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정신, 사고의 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나무는 나무만이 아니고 우리 뛰어난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이 바로 나무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피를 더럽히는 것들, 우리의 머리를 더럽히는 것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 작품 독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하고 함께하는 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 보겠습니다. 전위의 사람입니다.
맨 앞에 서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전위의 사람들은 대개 총을 맞고 먼저 죽는다. 몸속에 수천 마리 나비가 날아다녀서일 것이다. 산다는 것이 조금 비굴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다. 밥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다. 밥을 안 먹고 살면 되지 않을까. 김수영도 푼돈을 벌려고 번역거리를 해서 자취사에 가 앉아서 편집자들에게 당신이 일해오는 것을 보면 무섭다는 등 그런 모욕, 희롱, 고통의 말을 듣기도 했다지만 전위의 사람들이 총을 맞고 죽으면 멋있지만 배우처럼 등을 바꾸고 살면 비굴이다. 배우는 앞으로도 뒤로도 등을 바꿀 수가 있다. 전위의 사람들은 몸으로, 온몸으로 나비를 해야 한다. 비눗방울을 해야 한다. 봐라, 나비 날개는 너덜거리고 비눗방울은 선풍기 날개에 부딪혀 찢어진다. 선풍기의 앞과 뒤는 완전히 다르다. 폭포수 같은 바람이 돌지 않는 것이다. 선풍기는 앞과 뒤를 확연히 끊어놓는다. 전위의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선풍기의 회전 속으로 고추 떨어져야 한다. 절대로 배우의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일회성이라는 금선 위에 서야 한다. 용기에는 유보나 반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선택은 하나의 자살이라고 전위의 사람은 의도하지 않아도 지독하게 냉엄하다. 허럽기 때문이다. 서부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전위의 사람은 언제나 바람처럼 떠난다. 가느다란 휘파람 소리가 하늘과 땅의 한가운데를 살짝 파란 나이프로 긋고 간 것처럼 전위의 사람은 떠날 때까지 온몸 속에 나비가 가득 살아있는 사람, 무지갯빛 비눗방울로 앞으로 점점 춤추는 사람. 좋습니다. 전위의 사람은 대개 총을 맞고 먼저 죽는다 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몸속에 수천 마리 나비가 날아다녀서일 것이다 라고 시인은 말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온 몸속에 나비가 가득 살아있는 사람, 무지갯빛 비눗방울로 앞으로 점점 춤을 춘 사람이라고 전위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례로 김수영을 보여주죠. 김수영의 글 중에 전위와 관련된 글들이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관련된 글들이. 그래서 이 99%의 자유도 부족하다. 1% 자유가 없는 한 우리는 온전히 자유롭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이 글의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전위, 아방가르드란 말이 들어가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령과의 논쟁에서 논쟁하면서 쓴 글로 저는 기억합니다만은 전위의 사랑. 이 나비 날개는 너덜거리고 비눗방울은 선풍기 날개에 부딪혀 찢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선풍기 바람을 뚫고 가는 사람이 전이죠. 네. 2번, 3번 읽으면은 서서히 여러분에게로 다가오는 시입니다. 자, 마지막 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앙콜이 없으니까 오늘의 표제작 희망이 외롭다 보겠습니다. 희망이 외롭다 1입니다. 아, 좋아요. 제가 골라놓고도 참 기특합니다. 스스로 기특할 때가 종종 있죠. 가끔 있습니다. 희망이 외롭다 1. 남들은 절망이 외롭다고 말하지만 나는 희망이 더 외로운 것 같다. 절망은 중력의 평안이라고 할까? 돼지가 삼겹살이 될 때까지 힘을 다 빼고 그냥 피 웅덩이 속으로 가라앉으면 되는 걸 뭐. 그래도 머리는 연분홍으로 웃고 있잖아. 절망엔 그런 비애의 따스함이 있네. 희망은 때로 응급처치를 해주기도 하지만 희망의 응급처치를 싫어하는 인간도 때로 있을 수 있네. 아마 그럴 수 있네. 절망이 더 위안이 된다고 하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찬란한 햇빛 한 줄기를 따라 약을 구하러 멀리서 왔는데 약이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믿을 정도로 당신은 이제 병이 깊었나? 희망의 토템 폴인 선인장. 사전에선
모든 단어가 다 날아가 버린 그 밤에도 나란히 신발을 벗어놓고 의자 앞에 조용히 서 있는 파란 번개 같은 그 순간에도 또 희망이란 말은 간신히 남아 그 희망이란 말 때문에 다 놓아버리지도 못한다. 희망이란 말이 세계의 폐허가 완성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왜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 두느냐고 가슴을 두드리기도 하면서 오히려 그 희망 때문에 무섭도록 더 외로운 순간들이 있다. 도망치고 희망의 토템폴인 선인장. 피가 철철 흐르도록 아직 더 벅차게 사랑하라는 명령인데 도망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도 이유 없이 나누어주는 저 찬란한 햇빛. 아까워 물에 피가 번지듯 희망과 나, 희망은 종신형이다. 희망이 외롭다. 네, 희망의 토템폴인 선인장이란 말이 2번 나오죠. 선인장은 잘 아시고요. 토템폴은 어떤 토템을 상징하는 폴, 기둥과도 같다라는 의미로 저에게 읽힙니다. 가시가 있고 사막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희망이란 말이 세계의 폐허가 완성되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는 어쩐지 이 희망이 외롭다는 시를 그리면서 루신의 희망이라는 시를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참 놓아버릴 수도 없고 늘 희망의 고문에 시달리기도 하죠. 여기 이 시에서는 희망은 종신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희망을 놓아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루신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루신은 희망과 절망의 변증법을 얘기합니다. 절망의 시면에서 길어올린 이 희망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절망이 허망한 것처럼 희망도 허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희망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시와 만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희망이 외롭다는 시는요. 절망은 차라리 어쩌면 평안할 수도 있죠. 저 끝까지 가라앉으면 되니까. 근데 희망은 가라앉으면서도 뭔가에 매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롭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희망이란 말은 간신히 남아 그 희망이란 말 때문에 다 놓아버리지도 못한다. 참 시 잘 씁니다. 제가 보기에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인 김승희의 시가 어떤지. 저는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 희망이 외롭다도 역시 저를 실망시켜드리지 않는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 있는 금요일, 오늘은 시인 김승희의 시집 희망이 외롭다에서 6편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